네, 이번에 그 이혼숙녀 캠프에서 진짜로 레전드 커플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혼숙녀 캠프를 처음 봐가지고 하도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번 거 레전드니까 꼭 리뷰를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됐는데, 와 진짜 심각하긴 하더라고. 이게 뭐 안 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화에서는 이제 남자가 완전히 나쁜 놈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화에 가가지고 이제 여론이, 저는 여론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이거 방송 시작 전에 이제 바로 이제 빠르게 보고 와가지고 그것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에피소드 1만 봤을 때는 남자분이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가 두 번째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나서 이제는 조금 여론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조금 제가 본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여성분이 남자보다 연상이에요. 그리고 남성분은 연하고, 여자분한테는 9살인가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랑. 그리고 남편은 초혼입니다. 초혼인데 이 아들을 솔직히 저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엄청 사랑해줍니다, 진짜. 왜냐면은 이 남성분은 자기도 딱 이 나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짠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9살짜리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이거는 가식이 아니야, 연기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이를 보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아들도 이 남편을 실제 아빠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진짜 잘해요, 이 남편이.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분이 조금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못하더라고요. 잘 못하고 이제 경제관념 같은 것도 잘 없고, 흔히 말하는 일머리 같은 게 잘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그러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타입? 약간 좀 답답한 타입은 맞아요. 답답한 타입. 그리고 극심한 회피형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이 남성분은 빚이 있었대요. 빚이 이제 1,300만 원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없는 척 거짓말을 하고 속여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1,300만 원을 이 남성분의 빚을 갚느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은, 이 남편분이랑 아내분이 둘 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고, 어떤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같은 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나게 아껴가면서.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둘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두 분이 어떤 한심한 인간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좀 자유잖아요. 왜냐면은 이 남편분은 지금 직업훈련? 뭐 이런 거를 받으면서 지금 6개월째 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여성분도 약간 비슷해요. 아들을 이제 9살인가 8살까지 혼자 키우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도 국가에서 나오는 어떤 뭐 부모 지원금 같은 걸로 이제 근근히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산다라기보다는 거의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둘이서 그렇게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버티고 있어. 근데 보통은요, 이게 진짜 이 남성분은요 몸이 되게 좋아요. 딱 봐도 이제 저는 완전히 비실비실 약골이잖아요. 저보다 몇 배는 몸이 건강해 보여.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이분이 30대 초반이라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고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라면은 정말 이 남성분은 거의 가정제일주의자예요. 이혼을 하기가 싫어. 이 남성분은 이혼도 하기 싫고, 아들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이 아내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둘 다 왜 일을 안 하지? 이렇게 신체 건강하면요, 남자가 돈 벌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이 남자였으면은요, 이렇게 집구석에서,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이 남자를 대놓고 한심하다고 그래요. 대놓고 한심하다고 그러고, 존경할 수 없는 남자여가지고 자기가 막대한다 그러고, 집에서 진짜 잔반 처리기를 시키더라고. 남자 그리고 아내가 약간의 결벽증 같은 것도 있고, 뭐 되게 어쨌든 간에 뭐 그런데, 이 남성분은 아내한테 그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면서도 절대 일을 안 해. 뭐 자기가 무슨 뭐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 같은 거를 하면서 뭐 돈이 안 벌려가지고 그만둔 거 알겠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어떤 뭐 사기를 당한 것도 알겠어. 근데 지금 이따위로 사느니, 지금 이 둘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진짜 무슨 불도 마음대로 못 켜. 전기세 아낀다고 해가지고 불도 마음대로 못 켜고,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막
그 찬물로 샤워를 하고 막 약간 이런 급이란 말이야. 진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아껴서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끼는 것도 어느 정도 벌이가 있을 때 아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는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아직 젊고 사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한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도 건강하단 말이야. 뭐 직업 교육 뭐 국가에서 받는 건 알겠어. 그래도 밤에 무슨 택배 상하차 같은 것도 나갈 수가 있고, 알바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대리운전을 뛰어도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신체만 건강하면 남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나가고, 난 이 두 사람이 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헬스 트레이너면 노가다 에이스 쌉 가능 아닌가? 그니까 이 남성분이 되게 그 일머리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일머리가 없어도 노가다 판에 가가지고 이제 잡부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집에서 놀고 있어. 그 상황에서 이제 아내한테 거의 이제 노예 다뤄지듯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이제 자기 남편을 잔반처리기라고 부릅니다. 잔반처리기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이제 라면 같은 거를 먹다가 찌꺼기를 남겨가지고 거의 음식 쓰레기 같은 거를 남겨가지고 남편한테 먹으라고 주고, 자기 아이는 사실 남편이랑 피도 안 섞인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먹다 남긴 그 찌꺼기도 남편한테 주면서 싹싹 긁어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그렇게 자랐대. 그렇게 자기는 절약정신이 뛰어나게 자기는 살았다는 거야. 근데 남편은 그거를 묵묵하게 다 먹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고.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아내는 너 이거 싫으면은 나랑 이혼해, 이거 못 견디겠으면 너 나랑 이혼해야 돼 하면서, 어떤 수준이냐면은 와이프가 화장실을 가면은 똥을 싸고 똥을 안 내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남편이 이를 보게 합니다. 물 내리는 비용도 아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요. 근데 남편한테는 무조건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라고 하고, 뭐 그냥 말이 안 돼. 그래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너 싫으면 이거 못 견디겠으면 이혼해, 계속 이거야. 근데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맞춰주고 있어. 근데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게 뭐냐, 이 남편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그 발작 버튼은 이혼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거를 자기가 알아. 이혼이라는 단어만 안 꺼내면 이 남자가 너무나도 착한 남자인 거를 자기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 남자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너 다시는 이혼 얘기 꺼내면은 나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게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거를 자기 아들이 그 같은 집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냥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기 연민이 진짜 심해요. 자기 연민도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어떤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고 막 이런 건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본인이 직접 맞은 건 아니야. 맞은 건 아니고 다른 가족들이 막 맞는 거를 보면서 자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가정에서 자기는 자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더라고요. 왜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 뭐 어디까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거는 뭐냐면요, 제 감상평은요, 비유입니다. 비유. 이 남성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릴 때 보면은 약간 그 동네에서 약간 모자란 친구들을 우리가 조금씩 막 놀리다가, 그 조금 모자란 친구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정말로 여자가 이혼 이 단어만 안 꺼내면은 어디 모자란가 싶을 정도로 착해요. 근데 이 여성분은 거의 막판에 이제 자기의 본심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마지막쯤에 답을 얘기해요. 그게 이 여자는 남자의 1,300만 원을 자기가 갚아준 거에 대한 이 괘씸함, 그 아깝고 괘씸한 거야 그게. 그래서 이 모든 분노를 이 남편한테 쏟으면서 이거 이제 방송 보면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이 남편을 거의 업신여기고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진짜 노예 부리듯이 부려요.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분이 자기가 남자한테 이제 맞은 얘기를 하더라고, 이 남성분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한테 맞은 게 자기가 선빵을 날렸더라고. 그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하다가 두 번째 에피소드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남편의 이제 죽방을 자기가 날렸대요. 때려버렸대. 그래 놓고서 남편한테 막 아득바득 울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아무리 세게 때렸다고 한들 너 그게 아프냐? 아파?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이거는 남성분들이 다 공감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안 처음 맞아봐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여자들이 진짜 많아요. 자기가 때리면은 남자들이 안 아플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저희 아이가 아직 태어난 지 돌도 안 됐어요. 돌도 안 됐는데 저희 아이를 기저귀를 갈다가 아기가 자기 그 작은 발로 제 명치를 차면 그것도 아파요. 맞으면 남자도 아픕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이혼숙녀 캠프에 나오는 다른 커플 중에 한 명인 남자가 뭐라고 짓거리고 있냐면은 자기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나갔으면서 이 남자한테 또 스윗한 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이 밥 먹을 때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때리면 안 돼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또 자기도 이제 자기가 조금 이 남자보다는 나은 것 같아 또 혼수를 두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뭐 여성분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여자가 남자를 선빵을 갈겼으면 저는 여자도 쳐 맞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가 선빵을 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확실히 강자잖아요. 그래서 절대 남자가 여자를 선빵을 치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쳐도 된다는 논리가 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남자는 때려도 된다는 거야?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이런 말들이 다 좀 잘못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때리면 안 된다라는 말도 맞기는 맞죠. 근데 정확하게는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여자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역차별 속에서 남자들이 어느 정도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당연히 때리면 안 돼. 근데 남자도 당연히 때리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사람은 때리면 안 된다고 배워야 되는데 왜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는 말을 대체 왜 하냐는 거야. 그래서 이 아내분의 명대사가 터졌을 때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내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그게 아프냐 솔직히? 존나 아파요. 존나 아프고 그리고 자꾸만 이 여성분은 자기가 이 남성분을 상당히 막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막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남녀관계에서 남녀관계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 돌이킬 수 없는 경우 여자가 남자를 한심하게 보는 순간 그 관계는 정말 막장으로 치달아서 이제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관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아내분이 남성분 을 한심하게 보는 거를 넘었어. 그냥 아예 진짜 병신 취급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이거 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예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자기가 무조건 이 남자보다 똑똑하다는 이상한 무슨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여성분도 딱히 이 남성분보다 안 똑똑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기의 남편을 되게 업신여기는 여자들이 막 이런 데에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그냥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뭐 자기가 열심히 평생 동안 모은 자기 아들 호강시켜 주려고 모은 1,300만 원 7년인가 8년 동안 모은 1,300만 원을 이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다 날려버렸다는 거야.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해서 그럼 본인은 얼마나 능력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7년 동안 1,3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7년 동안 1,300만 원 모은 거면요 1년에 거의 185만 원? 이 정도를 모은 거예요. 한 달에 180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에 대략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를 모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저축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1,300만 원이 제가 적은 돈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정도로 이거를 나는 무슨 아니 솔직히 말해서 도찐 개찐이잖아. 아니 뭘 그렇게 자기는 뭐를 얼마나 대단하게 돈을 모으고 아니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이 남성분 제가 신체 건강하고 여자가 시키는 거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가 조금이라도 지혜롭고 했으면 이 남자한테 너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싶고 하면은 너 나가가지고 택배 상하차라도 띄워가지고 돈 벌어와 했으면 이 남자는 그 방송에서 보여준 거를 봤을 때 충분히 벌어왔을 겁니다. 이게 본인이 진짜로 지혜롭고 했으면은 이 남자를 집에서 집안일 시키면서 그 부려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오게 시켰어. 솔직히 말해서 새우잡이
원양어선을 타라고 했어도 이 남자는 탔을 거예요. 또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은 저기 원양어선이라고 타가지고 로베식 따박따박 붙여라고 했어도 이 남자는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맘만 먹으면 한 3달이면은 벌 돈을 본인은 한 7년 동안 해서 모아놓고 지금 이거 아니 뭐를 진짜 솔직히 3천 넘게 줘도 저렇게 자기 아들 아닌데 아껴주는 남자 만나기 힘들 텐데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남자든 여자든 이게 절대로 걸러야 되는 사람 중에 그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친구로도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은 계속 그 말을 해요.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했다.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근데 이런 마인드의 사람과 교류를 하고 지내면은요 나까지 정신이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TV에 나오는 돌싱들의 특징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돌싱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너가 돌싱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고 인터뷰를 하잖아. 말하기 전부터 울컥울컥해. 말하기 전부터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할 말이 많고 하니까 말도 못해. 막 그 어린애들이 너무 억울하면은 어린애들은 항상 다 남 탓이잖아. 그게 정상입니다. 어린애들은 제대로 된 성장을 못했다 보니까 어른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뭔가 일만 터지면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나만 잘못한 게 없고 다른 애들이 다 잘못한 거여가지고 막 울컥울컥하면서 막 막 이러면서 막 말을 못 내뱉잖아.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들은 거의 다 그 상태가 돼요. 너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하면. 근데 남자들은 다릅니다. 남자들은 나도 잘못을 했고 상대도 잘못을 했다 라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남자도 자기의 잘못을 아예 얘기 안 하는 남자들도 충분히 많긴 많습니다만 남자들은 그래도 나도 잘못했다, 나도 가정에 소홀했다 라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절대 아니야. 여자 돌싱녀들 중에 나도 잘못했다 라는 소리를 하는 돌싱녀 적어도 TV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는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다 내가 잘못했대. 근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났대. 남자 잘못 안 만나봤으면 도대체 본인이 뭘 할 수 있었는데요. 7년 동안 아득바득 모아가지고 1,300만 원 모은 거? 그걸로 본인 아들이랑 뭘 할 수 있었는데요. 뭘 할 수 있었는데 차라리 진짜 심지어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결혼시장에서 봤을 때 이 남자는 이 여자보다 훨씬 더 어려요. 나이도 어리고 몸도 훨씬 더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 남자보다 훨씬 더 똑똑했으면은 이 남자를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잘 구슬려가지고 여보는 그렇게 성실하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가서 여보는 몸이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다단계든지 뭐든지 어떤 사업적인 이런 거는 우리 꿈도 꾸지 말고. 왜냐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열심히 차근차근 성실하기만 해도 되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가스라이팅을 할 거면 조금 지혜롭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노가다판에 그냥 365일 다 나가라고 해도 이 남자는 이 아내랑 이 자기 아들만 있으면은 다 했을 남자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 남자 탓만 하고 있는 게 아주 와 진짜 참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래가지고 저는 그 첫 화만 봤을 때는 와 저 여자 진짜 너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남자를 이제 꼴도 보기가 싫었는데 처음에는 두 번째 화를 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지가 일단 선빵을 때렸어. 그럼 쳐 맞아야지. 아니 지가 선빵 때렸으면 쳐 맞아야지. 그거 당연한 우리가 세상의 이치예요. 내가 상대를 치면 상대도 나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정상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은 그런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저거 나이를 먹도록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뭐든지 다 남편 탓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분도 자기가 뭐 아들한테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이건 다 알겠는데 본인 지금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에 딱 30대 후반인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까놓고 말해서 애딸린 돌싱이잖아요. 애딸린 돌싱에 본인 수준에서 이분 이상의 남자를 본인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뭐 자기가 뭐 시집을 잘못 갔다 어쩐다 하는 여성분들 중에 나는 자기 객관화가 되는 여성분을 진짜 보지를 못했어. 아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좋은 아빠를 뭐 만들어주고 싶대. 충분히 좋은 아빠예요 이분. 충분히 좋은 아빠인데 자기도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됐어. 근데 회피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떠날까봐 무슨 막 빚도 지고 무슨 저축은행 같은 데도
돈도 빌리고 뭐 사채업자에서 그러니까 이 남자도 담이 크지는 않아. 사채업자한테 무슨 80만 원인가를 빌렸더라고. 진짜. 아우 내가 이거를 진짜 보면서 아무튼 그렇게 야곱야곱 빌려가지고 이제 1,300만 원의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여성분이 그거를 갚아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기가 7년 동안 무려 한 달에 그 거금 15만 원을 모아가면서 아득바득 뭐 1,300만 원을 자기가 다 날려먹었다는 거지. 이 남자만 아니었으면 2,300만 원으로 자기와 자기 그 아들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놀고 먹을 수 있었을 돈인데 이 남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2,300만 원이 다 날렸기 때문에 나는 이 남자의 죽방을 쳐도 되고 이 남자는 내가 하라는 대로 음식 쓰레기를 받아 먹어야 되고 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진짜 와 진짜 정신병 걸리겠더라고 진짜 와 진짜 저 남자 개빡쳐서 헤어지자면 여자가 미안하다고 빌 것 같은데 아니요 또 그건 아닙니다. 이 여성분이 지금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 자기 연민이 그득그득해요. 그래가지고 좀 헤어져 줘 약간 이런 마인드고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이혼 두 글자만 안 꺼내면은 이 여자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분은 그러니까 둘 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남성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한테 자기 같은 상처를 또 주기가 약간 싫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들한테서 자기의 어릴 적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이 남성분은. 그래가지고 이 자기의 아이도 아닌데 정말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는 아이와의 이별을 핑계로 협박을 하는 게 이 여성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대체 이런 남자를 1,300만 원을 주고 어디서 데려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고작 1,300만 원으로 이런 훌륭한 아빠를 어디서 이 여성분이 데리고 오냐고. 차라리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고 그냥 나는 속아서 결혼했다. 내가 아득바득 7년 동안 모은 그 이 거금 1,300만 원을 이 남자 때문에 날렸다. 나와 아들이 평생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1,300만 원을 날렸기 때문에 이 새끼는 나한테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 이분들은요 그 지금 돈을 아낄 때가 아니에요. 이딴 식으로 아껴봤자 한 달에 뭐 끼케야 몇만 원 아끼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하루 대리운전 뛰면은 벌 수 있는 돈을 아끼려고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남성분은 이 여자가 똥 싸놓은 변기에 가가지고 자기도 똥을 싸놓고 이거는 그냥 인간의 기본권을 지금 침해를 하고 있어요. 먹다 남은 음식을 지금 다 잔반 처리를 하게 시키고 나 진짜 이거를 보면서 이 남자가 오히려 어떤 인권센터 같은 데 신고를 해도 모자라 진짜로. 야 진짜 대단하다고 진짜 느꼈습니다 진짜로. 설마 나라에서 돈 주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면 한심의 끝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남성분이 어떤 직업교육 같은 거를 뭐 직업훈련? 이런 거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핑계로 지금 6개월째 놀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저도 국비 지원으로 패션스쿨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패션 MD, 의류 MD가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의류학원 그 국비 지원 되는 데를 찾았는데 그 당시에 100% 국비 지원은 안 됐어가지고 이제 50% 국비 지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50%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학원 다니면서 그 노가다 뛰고 택배 상하차 나가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로 또 생활비도 하고 아니 다들 그렇게 살아. 아니 대체 아니 신체 건강한 사지 멀쩡한 남자가 왜 이러고 있는 거며 왜 이 여자는 그 남편이 놀고 있는 거를 왜 보고 있는 거며 나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분들이. 와 진짜 어떻게 여기서 아낀다는 선택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간 진짜로 이유가 있구나. 근데 분명히 이 여성분은 또 그럴 겁니다. 이 남자는 내가 시키는 사소한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가능하겠냐라고 하는데 가능해요. 어디 뭐 택배 상하차, 노가다 잡부 이런 거 나가서 시키는 거 그냥 좆도 없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노가다판 나가면은 내가 체력만 되면은 되게 빨리 끝나는 것도 있어. 그 곤방이라고 해가지고요. 노가다 나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이거 곤방 했을 때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 때만 해도 요즘에는 노가다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노가다를 나가려면은 이제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나가가지고 대기를 탔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전문적인 자격증 같은 게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잡부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뭐 봉고차 같은 게 와 아침마다. 그러면은 뭐 누구 나오세요 하면은 불려 나가 봉고차를 타. 그래서 어디 현장 같은 데다 내려줘. 그러면은 뭐 너 곤방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곤방이라는 게 뭐냐면은 건설 현장
같은 데 가면은 예를 들어 뭐 7층짜리 건물이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이야. 1층부터 7층까지 어떤 지게 같은 거에다가 시멘트라든지 벽돌 같은 거를 해가지고 1층부터 7층까지 이거를 한 뭐 정해진 게 있어. 1층 방 같은 데로 가면은 이제 벽돌이 엄청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 이거 네가 오늘 양껏 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로, 빠른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이 벽돌을 나는 옥상까지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바로 퇴근하면 돼 라는 게 곤방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묵묵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게에다가 이거 이제 벽돌을 이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묵묵히 그냥 7층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고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가다 같은 거는 사실 머리 쓰고 막 이럴 게 없어가지고 거기 나가면 딱이에요. 진짜로 이분 진짜 신체도 헬스 트레이너 하셨던 분이라니까 이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나가도 이분은 진짜 돈을 와 진짜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노가다도 운 좋으면 하루 종일 놀 수 있는데 맞아 저런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노가다를 이제 뛰러 어디에 현장에 배치를 받았는데 인원이 너무 오바된 거예요. 인력사무소에서 너무 많이 보냈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한테 뭐 시키지 시킬 게 없는데 하다가 청소만 하라는 거야. 나한테 빗자루를 주더니 너 여기 쓸어 하면서 옥상 가가지고 뭐 먼지 있는 거 정리해 해가지고 개꿀 빨다가 와가지고 돈 번 적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가다 한번 갔다 오면은 뭐 사흘 밤낮을 알아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이제 운동 안 한 사람들이 알아놓는 거는 택배 상하차예요. 택배 상하차는 진짜 개빡센 거 맞거든요. 근데 노가다는 거의 귀찮은 일의 연속이고 힘든 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지금 노가다 잡부로 나가면은 딱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노가다 바로 나갑니다. 이런 경우면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 쪽 일이 많이 없어요. 건설 쪽 일이 많이 없으면은 택배 상하차 나가면 되죠. 택배 상하차가 힘들다 하는데 저 진짜 비실비실 약골이고 저 20살 때 아무런 운동도 해본 적도 없는데도 택배 상하차 나가서 그래도 다 했습니다. 진짜 빡세고 이거는 맞아. 근데 결국에 하면 다 돼. 근데 이분은 헬스 트레이너 헬창이신 분이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진짜로. 택배 상하차가 진짜 쉬워요. 이 택배 상하차도 사실상 이 트레인에서 올리는 거는 좀 적재 같은 거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적재 같은 거는 좀 짬 되는 사람들이 하고 짬 안 되는 사람들은 트레인에서 오는 거를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올리기만 하면은 알아서 짬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구석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테트리스 블럭 쌓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택배 상하차도 사실 머리 쓰는 거는 그냥 없다고 보면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아요. 잡부 한 달만 하면 400만 원 순수익 다 내가 갔거든. 그리고 진짜로 까놓고 말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지만 멀쩡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다 해봐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에 이 남자는 이혼만 안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디 무슨 뭐 숙식 노가다 이런 거 가도 되고. 근데 이거는 조금 빡세긴 하겠다. 왜냐면 이분이 지금 뭐 직업훈련 이런 거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건 좀 빡세다고 해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존나 많아요 진짜로. 진짜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그냥 돈을 제가 예전에 그 떴던 영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명언이라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버는 거다. 세상에 할 일 진짜 존나 많다라는 말을 했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칭찬도 받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너가 말하는 일 같은 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라는 식도 막 있고 무슨 제가 뭐 투잡 쓰리잡을 무조건 뛰었다니까 누가 너처럼 살고 싶냐 뭐 워라벨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뭐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분들은 돈을 못 벌고 못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돈을 안 벌고 있어. 둘 다 대학교 때 데이트 비용 벌라고 택배 상하차 이삿짐 과일 공장 까대기. 맞아. 아니 남자들 대부분 저러지 않나? 저도 어릴 적에 그 여자친구 뭐 선물 사주려고 노가다도 왜 급전 벌기가 존나 좋단 말이에요. 노가다 뛰고 택배 상하차 나가고 이런 거. 근데 나는 남자애들이 건강한 애들이 돈 없어요 데이트 비용 없어서 무슨 뭐 여자 못 만나요 뭐 이딴 소리 하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거 나가는 거 뭐 진짜 운동 겸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를 아무튼 간에 이거 보면서 확실히 저는 이 이혼숙녀 캠프는 금쪽이라는 방송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이혼숙녀 캠프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것도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결혼율이 이렇게 낮은데 저딴 거 방송하면서 사람들 결혼 못하게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게 오히려 이 방송을 보면서 행복해질 커플들이 상당히 많다. 내가
결혼을 고민 중인 사람들. 그러니까 금쪽이는 딱 이거야. 아, 애는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구나. 이 마인드를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아동학대라 그러고, 뭐 아이한테 조금만. 제가 그 얼마 전에 오은현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아주 또 난리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오은현 선생님이 과한 것도 많잖아요. 뭐냐면은 요즘에 보면 막 그런 것도 있어. 애한테 예쁘다고도 하지 말래. 왜냐면 예쁘고 잘생긴 거는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내가 진짜 아우. 아니 대체 아이가 뭐 오은영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애한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어떤 거냐면은 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한테,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한테 오늘 뭐 했어? 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애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니 그러면 대체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대체 애한테 예쁘다고도 하지 말고 잘생겼다고 하지도 말고 뭐 똑똑하다는 말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애가 나는 똑똑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딴 생각을 해가지고 애가 자존감이 박살이 난다는 거야. 뭔 개소리입니까 근데 이게. 대체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대체. 그래가지고 그런 방송들은 나오면 나올수록 아이를 키운다는 거, 한 명의 정상적인 인간을 만든다는 거는 저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고 빡세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이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초졸도 애 다 키워요. 초졸도 다 키우고, 솔직히 제 나이 때, 저는 이제 80년대생인데 제 나이 때 부모님한테 귀싸대기 한 대 안 맞아보고 큰 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율이. 나도 다 맞아봤어. 근데 다 잘 자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아우 제가 답답해가지고 못 살아 진짜. 어쨌든 뭐 근데 금쪽이는 그런 부작용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이혼숙녀 캠프는 반대야. 저런 사람들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나 정도면? 그리고 내 여자친구, 내 배우자, 내 예비 배우자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혼숙녀 캠프는. 저는 보면서 와, 나 진짜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계속 들더라고. 난 그전에도 결혼 잘했다는 생각을 당뇨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감사하고,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어떤 부부들이 있다면은, 예비 부부들이 있다면은 우리 커플 정도면 꽤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도? 아예 금쪽이랑은 정반대야. 결혼이라는 거 생각보다 개나 소나 다 하는 거구나. 약간 그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를 보면서 이거 상당히 이 프로그램은 저는 지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혼숙녀 캠프 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으면은 앞으로도 나올 때마다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섭님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데 아버지가 어릴 때 칭찬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었으면 하네요. 저거 요즘에 안 하는 아버지들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즘 사람들이 충분히 애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맨날 얘기해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 무슨 뭐 학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요즘 아빠들. 옛날 아빠들이나 되게 가부장적으로 막 심하게 했던 거지, 요즘 아빠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요즘 사람들 애 낳으면 충분히 잘할 겁니다. 옛날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무슨 진짜 너무 부모들한테 너무 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조금만 뭐 하면은 애 망가집니다, 애 자존감에 문제 생깁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로 너무 겁을 주니까 애 키우는 게 저렇게까지 힘든 거구나, 이런 마인드를 사람들이 갖는 걸 보면서 저는 금조이 같은 프로그램은 정말 안 좋다고 봅니다. 이삼님 이번에 새로 나온 억강 반팔티 입어봤는데 진짜 좋네요. 이번 것도 저에겐 충분한데 1차 물량은 얼마나 더 넓은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얇은 거 데일리 반팔티를 시키신 건데 1차 거는 조금 더 넓게 나옵니다. 이섭님, 전 아버지랑 단둘이 있으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저거는 우리 시대 때 사람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애초에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 자체도 얼마 없었고, 제 나이 때는 아빠가 너무 무서운 존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조금 서운한 짓을 당한 거를 어른이 될 때까지 잊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 자라고
못하고 뭐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이런 거를 부모님 탓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어떤 화풀이로 뺨을 맞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뭐 옛날 얘기가 그냥 다 할게요. 뭐 저희 엄마가 그 어릴 적에 뭐 저랑 누나를 두고 막 친정집 뭐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빠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화딱지가 나는 거지. 그러면은 제가 뭐 별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뺨을 맞았어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나?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나 막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이해해요. 아니 그냥 당연히 그때는 저도 충격적이었고 너무 서럽고 막 이랬었는데 우리 아빠가 결혼을 20대에 했어. 우리가 이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일 모레 40인 사람인데 지금 이제 부랴부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이제 한 살도 안 됐어. 근데 옛날에는 20대 애들이 저는 저 20대 때 저를 생각해보면 완전히 개병신이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20대 때부터 자기도 철이 없고 이런 그 애들일 나이에 저는 누나랑 연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구가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벌어왔단 말이야. 외벌이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요즘 시대 애들이면 이거 제정신으로 못 버텨요.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 나이 때에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냥 키워준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나는 무슨 뭐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애들도 거의 다 이런 결이야. 나는 어릴 적에 아빠한테 뭐 뺨 맞고 무슨 뭐 학대당하고 막 이랬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다 그렇게 자랐어. 다 그렇게 자랐어. 자꾸 막 제발 남 탓하고 무슨 탓하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옛날에 진짜 무슨 막 부모한테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막 자기 기준에서는 뭐 학대를 당했다. 요즘 시대 기준으로 학대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 나한테 그 내가 생각하는 그 학대를 당했을 때 부모님들의 나이를 보라는 거야. 나이를 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네이버 지식인 이런 것도 없었고 챗 GPT도 없었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그때는 아이를 체벌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대상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정치인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옛날 조선시대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시대상을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을 평가할 때는 그게 안 되냔 말이지. 우리 부모님들을 평가할 때도 그때는 조금 하면은 뭐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패는 게 일상이었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조금 맞고 자라고 이런 거 갖다가 너무 부모님한테 아직도 서운해하고 막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오히려 본인들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대가 됐는데도 나 혼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20대 때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 진짜로 난 상상도 못하겠어. 근데 애가 그때는 한 명도 아니야. 막 두세 명씩 막 나와가지고 나만 바라보는 뭐 토끼 같은 와이프에다가 자식들 뭐 두세 명씩 한 걸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이거를. 난 스트레스가 말도 안 됐을 것 같아.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아침마다 출근하기가 얼마나 하기가 싫었을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부모님들도 이해 못할 것도 아니야. 그때 회사는 진짜 더 심하기도 했죠. 그때 회사는 심지어 주 6일제였어요. 요즘 사람들 주 5일제도 힘들어가지고 뭐 주 4일제 해달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회사는 주 6일제였다고.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주 6일제인데 주 6일도 막 요즘에는 이제 9 to 6 막 이런 거 그때는 그런 거 보장도 안 됐어. 그냥 야근하라면 하는 거야. 까라면 까는 거야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주 6일을 하고 일요일 잠깐 반짝하게 쉬고 또 월요일부터 또 나가야 되고. 야 이 짓거리를 진짜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아직도 그 아버지들이랑 감정의 골이 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시대상을 좀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아버지의 삶을 살았으면 나는 버틸 수 있었을까. 그때는 네이버 지식인도 없었고 어떤 무슨 자식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제 솔루션 그 매뉴얼 같은 것도 없었고 다들 그러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패는 게 그냥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새끼를 패서라도 사람을 만들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상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빠는 집안에서 어떤 위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도 있었단 말이야. 사회 기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아버지들에 대한 약간 그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은 조금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아버지들도 너무 불쌍해요. 한평생을 고생했는데 자식 새끼들은 나중에 크고 나면은 엄마 편밖에 안 들어. 근데 여러분들 사회생활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옛날에는 더 했단 말이야. 막 직장 가가지고 조인트 까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개쌍욕 먹고. 그거를 다 감내하면서 주 6일째를 다니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거예요. 아버지들이 묵묵하게. 그래서 거기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뭐 우리 엄마만 고생했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 엄마만 고생했어, 나는 이게 진짜 철없는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맞긴 맞았는데 다 맞을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거고, 저거 그때 맞았던 거를 지금 현대 시대로 갖고 와가지고 현대 시대의 기준으로 요즘 부모랑 비교를 하면서, 요즘 부모님들은 다 아빠들이 되게 스윗하게 하잖아요.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뭐 자식들이랑 뭐 교류 같은 것도 잘 쌓고 하다 보니까 요즘 아빠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나는 진짜 존나 불행하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삐뚤어지는 게 당연해,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한 거예요. 옛날에 그 고생한 그 시절의 아버지들한테 그거는 진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집에서도 기강 잡는다고 군대식으로 많이 패고 대답도 네 말고는 못하게 해가지고 아직 좀 싫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는 그게 각인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라도 그래 우리 아빠도 애였지 그때, 그 어렸다, 그러니까 뭐 아직도 이제 싫다고 하시는 분들 이해도 뭐 하는데,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거부감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왜냐면 이거는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나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나이, 어머니의 나이를 생각하면은요, 나보다 무조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서운했던 기억이 많고 우리 어머니한테 서운했던 기억이 많아요. 근데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진짜 완전히 애였을 때였어요. 애. 우리 아빠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다 애였을 때였어요. 그냥 애였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나였어도 그랬을 수 있겠다. 왜냐면 그때는 뭐 어디 가가지고 육아를 하는 방법을 검색할 때도 없었고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저는. 이원숙녀 캠프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또 이렇게 가정교육 얘기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아빠도 그런 부드러운 양육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 아빠가 가지지 못한 걸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 싶어요. 맞아요. 아무튼 간에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또 조금, 항상 저는 말을 하다 보면은 목이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거 고쳐야 되는데 진짜. 아무튼 간에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